2025년 5월 입주도서 26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친 거야. 서점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이번 달 저희 집에 입주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미친 거야. 서점이야 뭐야. 워낙 책이 많아서 진짜 빠르고 간략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대부분의 책들이 신간이라서 주목할 만한 신간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시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도서 26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설부터 살펴볼게요. 소설은 총 13권 입주했습니다. 첫 번째 입주도서는 팡팡의 장편소설 연매장입니다. 다 읽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따로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물론 영상 정보에 오류가 있어서 한바탕 수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이 책은 1950년 중국의 토지개혁 당시 희생됐던 그리고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토지개혁은 땅과 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명목하에 지주계급의 많은 가문과 일원들이 처형이나 몰살을 당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 과거가 너무 끔찍했던 나머지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된 주인공 딩쯔타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책은 출간 직후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됐고요. 이 팡팡이라는 작가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그 존재가 가려지기도 했었죠. 기억의 조각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과거를 복원하는 과정이 무척 흥미롭게 그려졌고, 또 낯선 타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었습니다. 팡팡이 연매장이었어요. 두 번째 입주도서는 크리스 휘타커의 나의 작은 무법자입니다. 이거 읽으신 분들이 다 진짜 재밌다고 강력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1등으로 읽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진짜 기대하고 있는 책인데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한 평화로운 마을에 아이를 죽이고 살인죄로 복역하던 죄수가 출소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살인사건 때문에 무척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살인자가 돌아오면서 어떤 균열이 발생한다는 내용 같거든요. 범죄 스릴러이면서 참사와 상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다들 되게 많이 칭찬하는 책이라서 얼른 읽고 여러분께 또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네, 세 번째 입주 도서는 우샤오러의 죽음의 로그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주인공이 교통사고 이후에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대요. 하지만 그 능력의 트라우마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돼서 방에 틀어박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사귄 어떤 소중한 친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고 그 죽음과 관련된 인물을 추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인물을 두고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그 인터넷 관계만이 전부인 외로운 아이들, 이런 친구들한테 접근하는 위험한 인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우샤오러라는 작가가 타이완 여성 작가인데 진짜 최근에 타이완 작가들 열풍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국제도서전 주빈국도 타이완이잖아요. 많이 읽진 못했지만 제가 그동안 읽은 타이완 작가의 책들 진짜 다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랑 사회 풍조나 정서가 비슷해서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진짜 앞으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입주도서는 차노게이의 소설 고독한 용의자입니다. 중화권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차노게이의 신작 장편 소설이고요. 범죄 추리 소설이고, 공교롭게도 이 소설 역시 히키코모리가 등장해요. 어느 날 한 히키코모리의 방에서 시체가 발견됩니다. 마치 표본처럼 유리병에 담긴 신체 일부들이 발견된 건데, 문제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방의 주인은 자살한 채 발견이 됐고요. 더욱이 이 사람은 20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범인과 그 범행 과정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추적의 과정이 무척 흥미진진한 데다가 현재 홍콩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담고 있는 소설이어서 읽는 재미가 있었던 책입니다.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이 책도 다 읽어서 월말정산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네, 5, 6, 7번째 입주도서는 묶어서 소개할게요. 한 작가님의 책이거든요. 모두 다 구병모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전부 리커버 버전의 책이고요. 진짜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먼저 한 스푼의 시간.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낡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어느 날 소년의 모습을 한 로봇이 배송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로봇이 인간의 어떤 유한한 삶과 그 의미를 배워간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미.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저는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제목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아가미를 갖게 된 소년이 뭔가 물속에서 보내게 되는 그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보면 뭔가 그 처연한 느낌이 많이 전달되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이 이제 파과. 늙고 약해져서 이제는 퇴물 취급을 받고 있는 여성 킬러 조각의 이야기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녀를 경멸하고 증오하는 젊은 킬러 2와의 아주 날카로운 갈등과 삶에 찾아오는 어떤 찰나의 반짝임을 담은 소설입니다. 최근에 영화가 개봉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 특별 표지가 씌워져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상 구병모 작가님의 책 3권이었습니다. 네, 다음 8, 9, 10, 11번째 책도 같이 소개할게요. 시리즈라서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위픽 시리즈입니다. 무척 짧고 간결한 그리고 강렬한 책들인데요. 먼저 서희재 작가님의 바보 같은 춤을 추자. 이 책은 자신의 곁을 맴도는 그림자를 목격하고 그 그림자를 없애고자 무당을 찾아가지만 그것이 죽은 사람이 아닌 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흥미로운 서사로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진짜 이것만 보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가늠이 안 되는 소설인데 뭔가 별난 접촉,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기대하고 있는 책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인아 작가님의 소설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입니다. 건축을 주제로 한 소설인데요. 지어진 지 200년이 된 오래된 저택을 두고 이걸 고쳐서 다시 쓸 것이냐 아니면 아예 허물고 새로 건축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민이 세상과의 조화라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성인아 작가님 요즘 워낙 화제여서 궁금해지는 소설이었어요. 그 다음은 정희연 작가님의 사는 사람입니다. 정희연 작가님 그간의 작품들에서 주제로 다뤄졌던 게 단연 도시일 텐데요. 이번 소설에서도 부동산 투어에 빠져든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이 제목에 사는 이라는 단어가 구매의 의미도 되고 거주의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잖아요. 이런 중첩된 의미들을 통해서 뭔가 욕망과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에 진짜 흥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얼른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픽 시리즈가 권희진 작가님의 일단 믿는 마음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진짜 책 소개를 봐도 어떤 내용인지 가늠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띠지에 쓰인 내용을 보면 뭔가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자취를 감춘 동생 때문에 삶이 유리되기 시작한 언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겹겹으로 교차하면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권희진 작가님 작품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이 책으로 새로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픽의 소설 4권 소개해드렸어요. 네, 12번째 입주도서는 배명훈 작가님의 기병과 마법사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죠. 뒤로 갈수록 재미와 몰입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굉장히 독특한 한국형 판타지 소설이었는데요. 왕의 폭정 속에서 유배되듯이 북쪽으로 떠난 이 주인공 영윤회가 그곳에서 아주 능력이 뛰어난 다르나킨이라는 이름의 기병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세계의 소멸에 맞선다는 내용입니다. 동북아시아를 원본으로 하는 판타지라서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했고요. 뭔가 이 가슴 끓어오르는 연대 에너지가 느껴지는 책이라서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상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13번째 입주도서고요. 소설로는 마지막이에요. 이꽃님 작가님의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입니다. 이 소설은 인적 드문 저수지에서 일어난 소년의 실종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의 시작에는 누군가를 이제 막 좋아하고 사귀기 시작한 10대들의 풋풋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위태로워지고 또 위험해지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 소설이었어요. 사랑과 집착, 헌신과 조종 이 한 끗 차이를 정말 잘 포착해내고 있는 소설이어서 제가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던 소설입니다. 자세한 내용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에세이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14번째 입주도서 정지혜 작가님의 꼭 맞는 책입니다. 정지혜 작가님이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책 처방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책 처방사로서 자신이 어떻게 책을 고르고 읽는지 그 독서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책을 권하는지 큐레이션의 의미로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매한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이따가 나갈 때 들고 나갈 책인데 기대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15번째 입주 도서는 최영건 작가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저는 최영건 작가님 이름을 처음 듣는데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제목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날카롭고 다사다난한 세상에서 뭔가 자꾸 사랑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도구로서 이제 글쓰기를 활용하는 사람, 이 주제만으로도 굉장히 따스함이 풍긴다는 생각을 했고 어쩐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류의 글과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무루 작가님이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셔서 더 기대하고 있는 책이에요. 16번째 입주도서는 마크 헤이머의 씨앗에서 먼지로입니다. 제 인생 에세이 중 한 권이 두더지 잡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마크 헤이머예요. 제가 그 책을 너무 아껴 읽어서 지금 이
신간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작가가 정원사로 일을 하는 분이라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와 삶을 결합하는데 진짜 탁월한 작가예요. 자연과 순환, 인간의 생물과 의미 같은 키워드, 우리가 흔히 자연 에세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진짜 거의 최고로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작가 책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이 책 진짜 기쁘게 읽어볼 생각입니다. 마크 에이머의 씨앗에서 먼지로 제가 읽고 나면 또 소개해드릴게요. 17번째 입주 도서는 류 슈즈 작가의 혼자 사는 연습을 합니다. 이 작가가 그 대만에서 치매 치료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래요. 그리고 동시에 대만 중년들의 롤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노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배우자와 사별했다든지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비혼이었다든지 어떤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서 살거나 혼자 살기를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혼자인 상태에서 노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싱글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 많지만 노년의 싱글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서 조금 주목이 되는 책이에요. 네, 이제 에세이 분야 마치고 인문 책으로 넘어갈게요. 18번째 입주 도서는 마이클 페피엇의 내가 사랑한 예술가들입니다. 이 작가가 미술평론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큐레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27명의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 책이 주목됐던 건 단순히 어떤 미술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작가와 작품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사람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건드리는지, 이런 요소들을 에세이적 문장으로 잘 표현한 책인 것 같았거든요. 이런 책들을 읽어두면 나중에 내가 어떤 예술을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19번째 입주 도서는 늘 든든한 저의 좋은 동료 변진서 작가님의 책 내 생각대로 산다는 착각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가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명상을 하다 보면서 배운 게 사람은 살던 대로 사라져요. 삶의 관성이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인간에게는 일종의 카르마인 건데, 이 책 역시 명상과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어떤 틀을 살펴보고 그 틀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왜 내 감정과 삶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매몰돼 있죠. 이런 삶을 이렇게 떨어져서 제대로 관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번째 입주 도서는 백날 지워봐라 우리가 사라지나입니다. 세 분의 작가님이 같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알라딘 펀딩으로 구매한 책이에요. 왜 지난 12월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잖아요. 이 책은 매번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광장으로 뛰쳐나왔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우리가 그때 왜 광장으로 나갔고, 그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이런 걸 되짚어보는 무척 소중한 개개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 마음,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펀딩했던 책입니다. 네, 21번째 입주 도서는 희정 작가님의 죽은 다음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입주 도서들 중에서도 제가 정말 손꼽으면서 기대하고 있는 책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장례 노동 현장에서 쓰여진 죽음에 관한 르포르타주입니다. 그래서 장례 지도사, 화장 기사, 시신 보건사, 수의 제작자 등 많은 직업인들이 등장하고요. 죽음과 관련된 노동, 그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삶과 죽음, 애도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음마저 불평등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에요. 워낙 좋다고 진짜 칭찬을 자자하게 들었고, 저 역시 희정 작가님의 전작들을 정말 다 잘 읽었기 때문에 최고로 기대하고 있는 책입니다. 얼른 읽고 소식 전해드릴게요. 22번째 입주 도서는요, 기억한다는 착각입니다. 차란 란가나스의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완독한 책인데 진짜 재밌고 흥미롭게 읽었어요. 제목 그대로 기억에 관한 어떤 인문 교양 과학서인데, 우리가 뭘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는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흥미진진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진짜 살면서 한 번도 궁금해 해본 적 없지만 듣고 보니 정말 신기한 일들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떠올릴 때랑 그냥 없었던 일을 상상해서 떠올릴 때 이 두 이미지를 뇌 속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듣고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 이런 뇌에 대한 다방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무척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가가 글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서적이지만 굉장히 매끄러웠던 책이고요. 월말정산에서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23번째 입주 도서는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의 비밀입니다. 이 책도 되게 신기한 접근을 하는
있는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들 있죠. 뭐 결단력이 있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타인에게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고 자기평가가 정확하고 연민이 있고 이런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 책에서 이뤄집니다. 이런 요소들을 개별로 측정하면 지혜라는 것의 수치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이 지혜 자체도 인위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박한 접근이라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도 월말 정산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네, 24번째 입주 도서 데이비드 웬그로의 책 모든 것의 새벽입니다. 이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 제가 다음 달에 진짜 열심히 완독할 책이거든요. 이 책 출간되고 나서 진짜 인문학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학자들이 술렁술렁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피엔스나 총균세처럼 인류 거시사를 얘기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인류가 원시사회에서 뭐 농경사회, 제국주의, 산업혁명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명인으로 진화한다는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이 흐름을 완전히 전복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하거든요. 인류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진짜 감도 안 오는데 아무튼 뭐 기존의 인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송두리째 뒤집으면서 등장한 책이라고 하니까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읽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25번째 입주 도서는 캐스 선스타인의 페이머스입니다. 왜 그들만 유명할까? 제목 그대로 우리가 성공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유명인들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책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류의 성공학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특이한 건 작가가 그런 한계를 명확히 알고 미리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성공이라는 것이 재능이나 어떤 능력 이런 자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운이나 우연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 라고 말하는 책이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중반쯤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다만 이 책 이동진 작가님이 강력 추천한 책이기도 해서 끝까지 열심히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26번째 입주 도서입니다. 어떤 책이냐? 동공이 약사의 알찬 약국이라는 귀여운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요즘은 뭐 피부, 뷰티 관련된 약들도 그렇고 헬스케어 이런 것 때문에 약국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또 주기적으로 약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뭔가 이 약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내가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상충하진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 항상 궁금하고 찝찝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이고요. 왜 우리 집마다 비상약 상비해 놓듯이 이 책도 그렇게 상비해두면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2025년 5월에 저희 집에 입주했던 26권의 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진짜 하도 떠들었더니 목이 다 타는데 신간들이 워낙 쏟아지는 세상이라서 우리가 그 소식들을 다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좋은 책, 나한테 의미 있게 와닿았을 책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뭔가 구미가 당기는 책을 발견하셨길, 그래서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좀 많이 채워졌길 바라봅니다. 재밌게 아이 쇼핑 하듯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이 뒤에 있는 서재에 어떻게든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